여기는 어떻게 왔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5성급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2026년 1월 그녀는 4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치욕을 맛보고 있었다. 어머, 김미선, 진짜 시원하게 때리네. 맞아, 옛날 생각나네. 얘 맞을 짓 많이 했잖아.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미자의 귓가를 때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미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딸의 권유로 용기를 내서 참석한 동창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미자 아냐? 김미선.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이름. 화려한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녀의 뒤로는 당시 함께 어울렸던 동창들이 따라왔다. 진짜 박미자네. 우와, 세상 참 좁다. 너 여기는 무슨 일이야? 미자의 손이 떨렸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몸은 여전히 그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다. 미선아,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긴. 근데 너 뭐하고 살아? 여기는 초대장 없으면 못 오는데. 미선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다. 주변의 동창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동창의 초대를 받아서 에이, 설마 정식 초대? 너 같은 애가? 미자는 가방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40년 전 그 교실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모두가 자신을 비웃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미선아,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고, 과거는 과거로, 과거는 과거로,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서 우리 다 혼났잖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진짜로. 나는.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것이 여기 있는 게 웃기다. 진짜. 그리고 미선의 손이 올라갔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지금 뺨을 감싸쥔 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놀림감이었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동창회에. 미선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너 같은 것이 우리 동창회에 오다니.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감히 누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명품 수트를 입은 그녀의 아우라는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위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원아.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며느리 강지원이었다. 하지만 미자가 아는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자였다. 지원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딸각, 딸각.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다. 미선과 동창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어머니. 지원이 미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빨개진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괜찮으세요? 아프시죠? 지원아, 됐어. 그냥 가자. 괜찮아. 미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안 괜찮아요, 어머니.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지원이 천천히 미선을 돌아봤다. 미선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당신이 김미선 씨죠? 너 누구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신화그룹 며느리이자 방금 당신이 때린 박미자 여사의 며느리죠. 연회장이 술렁였다. 신화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지원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일 40년 전의 그 일들까지 전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산하도록 하죠. 지원의 선언이 떨어지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처음에는 미자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신화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미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나름의 오만함이 있었다. 잠깐만, 재벌이면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옛날 친구들끼리 반갑게 인사한 건데? 지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옛날 친구들끼리 반갑게 인사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것도 반가운 인사였나요? 지원이 핸드폰 화면을 돌렸다. 그곳에는 방금 미선이 미자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이건 폭행죄. 명백한 증거가 있네요. 게다가 여기 계신 분들. 지원의 시선이 웃으며 구경하던 동창들을 훑쳤다. 방조제로 묶일 수 있겠네요. 폭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응원했으니까요.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명이 다급하게 나섰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다고요. 보기만 했다고요? 웃으면서요? 지원이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다. 이번에는 웃으며 구경하던 동창들의 모습이 화면에 떴다. 다들 즐거워 보이시던데요? 50대 동창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 웃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미자는 며느리의 팔을 잡았다. 지원아, 정말 됐어. 이러지 말고 그냥 가자.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지 5년이 됐어요. 그 5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잘 대해주셨는지 아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었죠. 제대로 된 가족도 없이 자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너무 무서웠어요. 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죠. 제 생일을 챙겨주시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셨어요. 지원이 미자를 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미자는 조용히 흐느꼈다. 그런 어머니를 누가 때렸어요? 제 눈앞에서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미선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김미선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미선이 비웃었다. 사과? 웃기고 있네. 재벌이면 다야?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지원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님, 지금 보낸 명단 확인하셨죠? 네, 그 사람들입니다. 시작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가 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전부 취소한다고 해.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하겠대. 미선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봤다. 당신이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신화그룹의 며느리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죠.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미선 씨 남편 회사, 중소건설사죠? 주거래처가 신화건설 계열사들이고요. 그 계열사들에게 한 통화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미선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안 돼.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그럼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어머니께.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미자를 봤다. 박미자. 아니,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의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40년 전 일까지 전부요.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다시 울린 핸드폰의 벨소리가 그녀의 선택을 강요했다. 알았어. 알았어. 미선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자야. 40년 전 내가 너를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미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옛 가해자를 내려다봤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지원은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미자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지원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확신이었다. 어머니,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따라온 거 아니었어? 미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이 동창회에 가신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어머니, 40년 전 일을 조사했어요. 지원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런 걸?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됐다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 성격이면 누군가를 괴롭힐 이유를 주지 않으셨을 텐데 왜 왕따를 당하셨을까? 지원이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당시 학교 기록, 담임 선생님 인터뷰, 그리고 지원의 시선이 미선에게로 향했다. 김미선 씨의 과거까지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40년 전 1986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미자 씨와 김미선 씨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죠. 지원이 서류를 펼쳤다. 최진우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던 남학생이었죠.
김미선 씨, 당신이 좋아하던 남학생.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최진우가 좋아한 사람은 김미선 씨가 아니었어요. 박미자 씨였죠. 미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다. 진우. 그녀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소년.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야. 미선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지원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미자와 한 남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둘은 밝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1986년 3월에 찍힌 거예요. 최진우 씨가 박미자 씨에게 고백하기 하루 전이에요.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해왔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사진을 어머니 친정집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신 거죠.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미선을 봤다. 그런데 김미선 씨, 당신은 참을 수 없었죠. 당신이 좋아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미선의 입술이 떨렸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당신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박미자가 남자애들이랑 놀아난다고. 돈을 받고 원조교제를 한다고. 연회장이 술렁였다. 동창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그건 증거가 있어요. 지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의 일기장이에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주신 거죠. 지원이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1986년 6월 15일. 오늘 박미자가 울면서 찾아왔다.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미 소문으로 가득했고 아무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나중에야 알았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본 것이다. 7월 3일. 김미선과 그 무리들이 박미자를 괴롭히는 걸 목격했다.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자는 그날 학교를 그만뒀다. 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평생의 죄책감이다. 지원이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선을 관통했다. 김미선 씨, 당신은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40년 동안 어머니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지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최진우 씨는 결국 당신과 사귀지 않았죠. 오히려 당신을 경멸했어요. 미자 씨를 괴롭힌 것 때문에.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최진우 씨는 몇 년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죠. 하지만 그 전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지원이 오래된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 저는 평생 미자를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부디 미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미자는 주저앉았다. 너무나 많은 진실이 한 번에 쏟아졌다. 지원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나를.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동안 자신이 짝사랑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도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다. 지원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모든 게 이 사람들의 질투와 악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선을 봤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단순한 폭행이나 왕따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은 거예요. 미선은 바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최진우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원의 말에 미자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암이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박미자 씨를 꼭 찾아서 자신이 평생 그녀를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미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아 헤맸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하시면서 성이 바뀌셨고 연락처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저를 만나신 거예요. 너를? 네.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셨죠. 그래서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지원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게 최진우 씨가 어머니께 남긴 편지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 미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펼쳐진 편지지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미자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 펜을 듭니다. 40년 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당신이 학교를 떠난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부디 당신은 행복하시길. 진우 올림.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40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지원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미선을 향해 말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망친 게 단순히 학창시절만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의 인생과 사랑까지 망쳤다는 걸.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의 동창들도 침묵했다. 40년 전의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요. 지원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죠. 지원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여러 개의 문서가 떴다. 자, 이제 한 분씩 정산해 볼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즐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복수극이었다. 김미선 씨부터 시작하죠. 화면에 미선의 남편 회사 재무제표가 떴다. 미선건설. 연 매출 120억, 영업이익 12억. 나쁘지 않은 규모네요. 하지만 지원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주요 거래처가 전부 신화그룹 계열사네요. 신화건설, 신화주택, 신화개발. 매출의 80%가 우리 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제가 한 통의 전화만 하면 이 회사는 내일 당장 부도가 나요. 그리고 김미선 씨 아드님. 화면이 바뀌었다. 젊은 남자의 프로필이 떴다. 김준호 씨. 현재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이시죠? 그런데 그 로펌의 최대 고객사가 어딘지 아세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은. 미선이 애원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신화그룹이에요.
우리가 한 해에 그 로펌에 지불하는 자문료만 50억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김준호 변호사는 내일 당장 해고될 거예요. 안 돼. 제발.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머니도 아무 잘못 없으셨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당신들은 어머니의 인생을 망쳤죠. 그것도 40년 동안. 이제 똑같이 겪어보세요. 미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미자 앞에 엎드렸다. 미자야. 미자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40년 전 일도 오늘 일도 전부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미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옛 가해자를 내려다봤다. 4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지원아. 미자가 며느리를 불렀다. 지원은 시어머니를 봤다.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하자. 어머니.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꿈꿨어. 하지만 막상 보니까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람들도 불쌍하구나. 40년을 죄책감 없이 살았으니 어떻게 보면 이미 벌을 받은 것 같아. 양심도 없이 사는 게 진짜 벌이잖아. 지원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지원아, 제발. 어머니, 이건 제 복수이기도 해요. 지원의 말에 미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미자가 며느리를 안았다. 그런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뭔지, 가족이 뭔지,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지원아.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엄마예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지원이 미선을 돌아봤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 엄마를 때려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는 며느리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원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잖아.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선택권을 드리죠. 지원이 미선을 봤다. 김미선 씨,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40년 전 일의 진실을 모든 동창들 앞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어머니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최소 1년 동안.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비쳤다. 그럼 우리 회사랑 아들은? 그건 어머니 손에 달렸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용서하신다면 저도 물러서죠. 그럼 2번째 선택지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나가세요. 대신 내일부터 김미선 씨 남편 회사는 부도가 날 거고 아들은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40년 전에 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SNS, 언론, 모든 곳에요. 미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자야. 아니, 미자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40년 전 일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질투심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이번에는 진짜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미선은 소리내어 울었다. 나도 평생 괴로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지만 도망쳤어요. 겁이 나서.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40년을 기다린 사과.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일어나, 미선아. 미자가 미선을 일으켰다. 나도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할게. 진짜 반성해.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괴롭히지 마. 특히 약한 사람들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좋아요. 김미선 씨는 이걸로 끝내죠. 하지만 지원의 시선이 다른 동창들에게로 향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미선의 일이 끝났지만 다른 동창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올까봐 두려워했다. 지원은 천천히 한 여자에게 다가갔다.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까 미자가 맞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웃었던 사람이었다. 박영숙 씨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숙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이건 뭐죠? 지원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영숙이 미자를 향해 웃으며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그냥 50대 동창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 웃는 게 그냥이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영숙 씨, 당신도 40년 전에 어머니를 괴롭혔죠. 김미선 씨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은 특히 나빴어요. 어머니의 책을 찢고 신발을 숨기고 급식에 쓰레기를 넣었죠. 그건 애들 장난이었어. 애들 장난?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 사람을 자퇴로 몰고 간 게 애들 장난이에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숙 씨, 남편분은 현재 구청 공무원이시죠? 3급이고요. 그게 왜요? 그분 작년에 승진 심사에서 떨어지셨죠?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걸로 아는데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진 심사에는 인사청문회가 포함되죠. 그런데 만약 부인의 학폭 전력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 현재 대학교 3학년이시죠? 교생 실습을 준비 중이시고요. 우리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맞아요. 따님은 잘못이 없죠. 하지만 어머니의 학폭 전력이 알려지면 교사 임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학폭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죠? 영숙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도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40년 전 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순희 씨. 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당신은 40년 전에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구경만 했죠. 그리고 아까도 웃었고요. 저는 정말 그냥 눈치가 보여서. 눈치가 보여서요? 그럼 지금은 눈치 안 보여요? 지원의 질문에 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이순희 씨, 아드님이 현재 군복무 중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육군 본부에 아는 분이 있어요. 아드님이 영창에 갈 뻔했다면서요? 그런데 상관이 봐줘서 훈방됐다고요. 제발 우리 아들은. 그 상관이 누군지 아세요? 제 남편의 사촌이죠.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마디만 하면 그 결정이 번복될 수 있어요. 그럼 아드님은 영창에 가겠죠.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애예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
재미있네요. 당신들이 어머니한테 한 것도 실수였어요? 지원의 말에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은 계속해서 한 명씩 찾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남편의 사업, 자녀의 학업, 집안의 비밀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8명의 동창들이 모두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한 명씩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는 그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모두들 일어나.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너희들을 용서할게. 하지만 미자가 지원을 봤다. 지원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충분해. 어머니, 이 사람들도 반성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 놓아주고 싶어.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기억들을. 미자의 말에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이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를 괴롭힌 건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지원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무슨 소리야? 진짜 주동자가 따로 있어요. 김미선 씨를 부추긴 사람이요. 지원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수진 씨, 바로 당신이죠. 정수진은 침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다른 동창들과는 달랐다.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강지원 씨였나요? 대단한 조사 실력이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원은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증거는 있나요? 제가 주동자였다는? 있죠. 지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담임 선생님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수진이 김미선을 부추기는 것 같다. 하지만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없다. 수진은 웃었다. 그 웃음은 섬뜩했다. 일기장? 그게 증거가 되나요? 선생님의 추측일 뿐이잖아요. 다른 증거도 있어요. 지원이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이 사진들 40년 전 학교 앨범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항상 뒤에 서 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킨 거죠. 수진의 미소가 깊어졌다. 영리하네요. 맞아요.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연회장이 술렁였다.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너까지. 미자야, 미안하지 않아. 수진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왜 미안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너가 싫었으니까. 왜 나를 싫어했어? 이유가 필요해? 수진이 미자에게 다가갔다. 너는 착했어.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한테도 예뻐 보였지. 게다가 최진우까지 너를 좋아했어.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는 깊은 질투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게 참을 수 없었어. 왜 너만 다 가져? 나는 뭐야? 나도 예쁘고 공부 잘하고 부잣집 딸인데. 왜 다들 너만 좋아해?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의 증오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래서 너를 망치기로 했어. 김미선이는 바보라서 쉬웠지. 질투심을 자극하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수진이 미선을 보며 비웃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아, 너 날 이용한 거야? 맞아.
너도 몰랐어? 너는 내 앞잡이였어. 수진의 말에 미선이 무너졌다. 40년 동안 자신이 주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조종당한 것이었다. 지원은 수진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진짜 악마였다. 정수진 씨, 당신은 후회가 없나요? 없어요. 전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죠. 그렇군요.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다고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재미있거든요. 지원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화면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떴다. 정수진 씨, 현재 한남동에 거주 중이시죠? 남편은 대형 병원 원장이고요. 그래서요? 그 병원 작년에 의료사고가 있었죠. 환자가 사망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사고였어요. 맞아요, 사고였죠. 그래서 조용히 합의했고요. 하지만 지원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합의 과정에서 당신이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수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피해자 가족의 따님이 당시 고등학생이었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요. 당신은 그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작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 병원이 그 학교의 최대 후원자였으니까요. 지원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조용히 합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따님의 생기부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병원 원장님과 친하시거든요. 연회장이 술렁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피해자 가족이 몰래 녹음해뒀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두려워서 못했대요. 하지만 저한테는 제보했죠. 지원의 미소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사고 은폐, 증거인멸, 협박. 남편분은 의사 면허 취소될 거고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겠죠.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리고 아드님, 현재 의대생이시죠?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면 의사가 되는 게 힘들어질 텐데요. 제발, 우리 아들은 아까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원의 목소리에 냉소가 담겼다.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어머니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수지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다. 미안합니다. 박미자 씨, 진심이 아니네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회만 되면 다시 똑같이 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반성해요. 거짓말.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지금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다른 처방이 필요해요. 지원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님, 준비됐죠? 네, 보내주세요. 잠시 후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 저 사람.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정수진 씨가 협박했던 피해자 가족분들이에요. 지원이 소개했다.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수진 씨, 아직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남편 병원에서 수술받고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였죠.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협박했어요. 나는, 저는 그때 고3이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생기부를 조작하겠다고 협박했죠. 여성이 미자를 봤다. 박미자 씨,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세요? 강지원 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이야기를? 네. 40년 전 당신도 똑같이 당하셨다고요. 협박과 괴롭힘을요. 여성이 수진을 돌아봤다. 정수진 씨, 당신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자를 괴롭히고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지원이 서류를 꺼냈다. 정수진 씨, 이것은 형사고소장이에요. 협박죄, 증거인멸, 의료사고 은폐방조.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거죠. 안 돼요. 수진이 절규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원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과하세요.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만드세요. 당신의 전 재산으로요. 전 재산이라고? 네. 한남동 집도, 주식도, 예금도 전부요. 재단에 기부하세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일을 하면 되죠. 보통 사람들처럼요. 지원의 말에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면 감옥에 가시든지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수진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무릎을 꿇었다. 알겠어요. 다 하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항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미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 미자의 발을 잡았다. 40년 전 내가 너를 괴롭힌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게. 미자는 수진을 내려다봤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진짜 주동자의 사과. 수진아. 미자가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미자를 봤다. 나는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나한테 한 일, 다른 사람들한테 한 일. 그걸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지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뭐가 더 남았어? 미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왜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아세요? 복수? 하려고? 밥만 맞았어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원이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유? 미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어머니.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동창회가 있다는 걸 알고서요. 지원이 핸드폰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떴다. 그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지원이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김미선 씨의 회사 재무제표, 박영숙 씨 남편의 인사 기록, 이순희 씨 아들의 군 복무 기록, 정수진 씨의 의료사고 관련 자료.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모든 걸 3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원아,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원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다. 사실 저도 어머니처럼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였다. 미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중학교 때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책을 찢고 신발을 숨기고 급식에 쓰레기를 넣고 어머니가 당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미자가 며느리를 안았다. 지원아, 나는 몰랐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요. 지원이 미자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똑같은 일을 당하신 걸 알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40년이나 그 상처를 안고 사신 거예요. 지원아.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지원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뭘 했는지를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사진들이 떴다. 김미선 씨, 당신은 결혼한 후에도 신우이를 괴롭혔죠. 20년 동안 가족들 앞에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박영숙 씨, 당신은 직장에서 후배들을 괴롭혔어요. 5명의 후배가 당신 때문에 퇴사했죠.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수진 씨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외에도 여러 사람을 협박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짓을 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것이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연회장이 침묵에 잠겼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지원이 미자를 봤다. 이건 정의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고마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천만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껴안았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강지원 씨가 계신가요? 앞장선 남자가 물었다. 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네, 전데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강지원 씨, 당신은 협박죄와 강요죄,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기소됩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을 협박했다는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누가 고소했죠? 정수진 씨입니다. 지원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강지원 씨, 당신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법은 무시할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함이 묻어났다. 당신이 우리를 협박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미자가 검사에게 다가갔다. 검사님, 이건 오해예요. 내 며느리는. 어머니, 괜찮아요. 지원이 미자를 제지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무슨 소리야?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어머니, 제가 준비 안 하고 왔을 것 같아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검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 변호사가 곧 도착할 거예요. 변호사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 있었다. 장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지원 씨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민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검사님, 이 체포영장은 무효예요. 장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정수진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서류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대화의 녹취록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 강지원 씨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모두 진실이에요. 허위 사실로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장 변호사가 검사를 똑바로 봤다. 오히려 정수진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검사님,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최근에 정수진 씨 남편 병원에서 고액 진료를 받았더군요. 그것도 무료로요. 검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청탁이죠. 정수진 씨가 판사를 매수한 거예요. 이 역시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 이럴 수가. 정수진 씨.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준비 없이 왔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뭔가 시도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했어요. 지원이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뒀죠. 변호사팀, 증거자료, 심지어 당신이 판사를 매수할 거라는 것까지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당신은 항상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지원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통해요. 제가 그 모든 허점을 미리 막아뒀거든요. 검사가 수진을 봤다. 정수진 씨, 무고죄와 판사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나는. 수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놔주라고. 수진의 비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미자는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봤다. 며느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지원아, 너 이 모든 걸 내 어머니 전부 계획한 거예요. 지원이 미자를 안았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하나 더 남은 계획이 있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뭐가 더 남았어? 어머니, 40년 전에 어머니를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진우. 말이야? 네. 최진우 씨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최진우 씨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미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지원의 목소리만 들렸다. 뭐라고? 최진우 씨는 살아계세요. 지원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너, 아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지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자는 혼란스러웠다.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다. 그럼, 진우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요. 지원이 연 회장 뒤쪽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미자의 눈이 커졌다. 그 얼굴, 4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진우야, 미자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분명 최진우였다. 오랜만이야. 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렸다. 지원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꿈이야? 진우가 여기 있다고? 진우가 천천히 미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꿈이 아니야, 미자야. 나야. 진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다. 어떻게 여기. 강지원 씨가 나를 찾아왔어. 진우가 지원을 봤다. 3개월 전 이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해줬지. 너를 찾아왔다고? 미자가 며느리를 봤다.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제가 최진우 씨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주신 정보로요. 선생님이 미국에 계신 최진우 씨와 연락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 최진우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 씨가 모든 걸 말해줬어.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 진우야, 미자야, 나는 4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진우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미국에 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너였어. 아내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어. 너를 찾아가라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두 사람은 40년 만에 껴안았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지원은 조용히 물러서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원이 속삭였다. 한참 후 미자와 진우가 떨어졌다. 미자가 지원을 봤다. 지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이게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네. 어머니께 복수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지원이 미자와 진우를 번갈아 봤다. 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완성하시라고요. 미자는 며느리를 꽉 안았다. 너는 정말 어머니 행복하세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다 털어내시고 앞으로만 보세요. 지원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지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진우는 미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미자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다시 시작? 응. 40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미자는 진우를 봤다. 그의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리 너무 늙었잖아. 늙으면 뭐 어때?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러자 이제라도 함께하자. 두 사람이 다시 껴안았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가해자들을 응징하고 피해자에게는 행복을 돌려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원에게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자, 여러분. 지원이 다시 연회장 중앙으로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진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들은 사과했고, 피해자는 용서했어요. 지원이 동창들을 돌아봤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변해야죠. 지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오늘 사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볼 거예요. 지원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각자의 약속 문서가 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죠. 무슨 일들이요? 김미선 씨는 매달 어머니를 찾아뵙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박영숙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으세요. 이순희 씨는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요. 지원이 한 명씩 과제를 할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고요. 동창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면 저도 모든 증거를 파기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들추지 않을 거예요. 지원의 눈빛이 진지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진짜로 변할 건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건지.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미선이 먼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약속했다. 좋아요. 박영숙 씨. 네.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께 직접 만들어 온 음식을 드리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순희 씨, 당신은 매주 토요일 오전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학폭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경험이요? 네.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을요. 그 이야기를 나누세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주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이 모든 동창들을 바라봤다. 6개월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각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6개월 후요? 네. 그때까지 약속을 잘 지키셨다면 저는 모든 증거를 어머니 앞에서 파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지원의 말에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자와 진우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원아. 미자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이런 복수가 가능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구원이었어. 진우가 말했다.
지원 씨, 당신은 그들을 망친 게 아니라 구원한 거예요. 변할 기회를 준 거죠.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니야. 미자가 며느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진우 말이 맞아. 너는 그들을 구원했어. 그리고 나도 구원했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연회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났다. 같은 호텔 연회장에 다시 모인 동창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미선이 밝은 표정으로 미자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미선아, 왔구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들어주실 거죠? 미선은 지난 6개월 동안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그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영숙입니다. 영숙도 앞으로 나왔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괴롭혔던 후배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수진이 나왔다. 저는 정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3명의 피해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수진이 미자를 봤다. 미자, 야, 나는 40년 전에 너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 그 죄는 평생 가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미자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수진아, 고마워. 진짜로 변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40년의 원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지원이 앞으로 나왔다. 약속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파기하겠습니다. 지원이 큰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걸 직접 파기해 주시겠어요? 미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그녀는 준비된 파쇄기에 서류들을 넣었다. 지지직 마이너스. 서류가 파쇄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와 함께 40년의 원한도 함께 사라졌다. 모든 서류가 파쇄되자 미자가 동창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고마워요. 진심으로 사과해주고 변해줘서.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나아가요. 남은 인생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요. 네. 동창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리고 모두 박수를 쳤다. 지원은 시어머니와 진우 그리고 변화한 동창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1년이 흘렀다. 미자는 진우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추억의 카페라는 이름이었다. 그곳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어서 오세요. 미자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동안 없었던 평화로움이 있었다. 미자야, 커피 나왔어. 진우가 커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진우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그럼,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꿈만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지원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지원아, 어서 와. 미자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다. 오늘 김미선 씨 왔다 갔어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하고요. 정말요? 잘하셨네요. 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분들도 다들 약속 잘 지키고 계시죠? 응. 박영숙 씨도 교육 열심히 받고 있고, 이순희 씨도 봉사활동하고 있어. 미자가 말했다. 정수진 씨는요? 수진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 미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재단 만들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 돕고 있어. 그리고 매달 나한테 와서 사과해. 진심으로요? 응.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변하더라고. 미자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 지원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단순히 가해자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출장 가요. 어디로? 미국이요. 거기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배우러요. 지원은 이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미자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껴안았다. 진우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좋아요. 세 사람은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미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